이 방식으로 바꾸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모작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림의 레벨이 무섭게 성장하게 됐어요. 그림 잘 그리려면 모작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몇 장 정도 그리면 잘 그리게 되는 걸까요? 이건 1년이라는 시간과 화보집을 구입한 돈, 그리고 제 사회성까지 희생한 결과 알게 된 방법인데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모작을 하면 뭔가 배운 것 같죠? 근데 막상 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잘 되시나요? 공통수학책 다시 봤을 때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죠. 분명 공부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어딘가에는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모작했던 경험, 저만 있는 건가요? 저는 처음 모작을 시작했던 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일단 남의 그림부터 따라 그려야 된다. 아, 그렇구나 싶어서 한 1년 정도 각 잡고 모작을 했던 것 같아요. 700장 했나? 어떻게 됐을까요? 슬프지만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내심 내가 지금 이렇게 6.25 중공군 인해전술로 때려넣듯이 엄청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존잘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림을 그릴 때마다 계속 난간에 부딪히고 자료를 찾고 모작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주변에서 추천하는 방법에 다 손을 대봤는데 뭐 드라마틱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작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것도 있었고요. 화보집 사느라 돈도 많이 들었고 그림 그려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약속도 못 잡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희귀꼬물이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김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실력이 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바로 애초에 모작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모작을 하면서 그림이 무섭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그림과 관련 있는 그림을 모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작에도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제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림을 가장 먼저 모작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내 그림의 현재를 살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부터 진단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림들을 모작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대다수가 좋다고 하는 그림들 중심으로 모작을 했다면 이제는 내 문제의 해답을 탐색하는 모작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그림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아는 게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키를 갖고 있는 그림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 순서가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를 1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됐던 거죠. 내가 모작한 장수가 바로 내가 해결한 내 그림 문제의 숫자가 됐어요. 모작을 한다는 행위가 목적을 찾으면서 성장을 향한 뇌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게 된 거죠. 요컨대 단순히 남이 추천해서 그리는 무지성 모작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결을 목표점으로 하는 관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완전 당연한 순서인데 모작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700장. 700장을 뻘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너무 원론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내 그림을 살펴봐야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고요. 뭐 때문에 내 그림이 정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온전하게 시간을 쓰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하루나? 시간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그쵸, 아깝죠. 그런 생각 당연히 드실 텐데 이게 생각만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빨리 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굽히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근데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말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황동문 박사님이 쓰신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뇌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루 정도가 지났을 때 더 좋은 답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김치 같은 거죠. 뇌도 문제를 숙성하고 익히면 더 맛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말했을 때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더 똑똑해져요.
거의 천재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데, 아쉬운 거는 우리가 잠을 자서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골똘히 생각해도 답이 없던 문제가 좀 자고 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샤워하면서 엄청 좋은 생각 났던 기억 있지 않나요? 이게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내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밤에 자는 시간에는 뇌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 나는 잘 테니까 뇌야, 너는 더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다음날에 그림을 보면 좀 문제점이 더 잘 보일 가능성이 커요. 거짓말 같다고요? 아, 이거는 수천억 자산가인 세이노의 가르침에도 나오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이론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자는 건 똑같고요. 꿈을 꾸잖아요. 그럼 그 꿈이 해답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뇌가 말을 하진 못하니까요. 안녕, 나 뇌인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꿈을 문제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해결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모션 일러스트를 그리는데 컨펌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가도.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고민하면서 잠들었는데 그날 꿈에서 누가 제 엉덩이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일어났었는데, 어쨌든 뭐 꿈을 꾼 거니까 문제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때 떠오른 문제점이 일러스트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였어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의 노출도하고 섹시미를 강조를 했고요. 그날 바로 컨펌이 통과했습니다. 모사할 그림은 내가 직접 골라야 한다.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모작할 그림을 스스로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들로 모작을 했어요. 루이스 고던의 인체부 묘사법이라던가 얼굴과 손의 기법, 또 근육운동 가이드, 그리고 정말 유명한 책이죠. 다이내믹 인체 드로잉. 이런 책들의 공통점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면 대부분 아실 만한 유명한 책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책들은 절대 보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을 계속 들어보시면 저 책들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어쩌면 독자님들도 이 책들을 추천받으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강아지를 좋아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좋아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유명한 책들을 모작한 게 저는 오히려 저의 시간을 낭비시킨 셈이 됐어요. 왜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림을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인체는 좀 왜곡돼도 좋으니까 여자의 몸매가 막 찰지게 드러나면서 색도 좀 쨍하면서 디테일도 살아있고 뭐 그런 눈에 잘 띄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추천해 주시겠나요? 저라면 김영태님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의 그림을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아마 독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육운동 가이드나 루이스 고던 책들이 엄청 유명한 책이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정작 왜곡된 인체를 좋아하는 아까의 그 친구에게는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정제된 인체 이론이 왜곡적인 표현의 자유로움에 제동을 걸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책의 공통점은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배고플 때 메뉴를 어떻게 고르나요? 일단 내가 뭘 먹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배민을 켜면 한식인지 중식인지를 먼저 고르지 음식점을 정하고 내가 뭘 먹고 싶었더라?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아닌데요. 나는 김간에 가서 아무거나 정하는데요. 뭐 종종 무작정 들어간 다음에 아무거나 음식을 고르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케이크가 먹고 싶은데 김간에 가서 메뉴를 고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추천하는 그림을 먼저 정해놓고 내 그림을 끼워 맞추면서 이걸 모작하면 실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거죠. 저 방금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았어요? 남들이 다 추천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또 네임드가 추천해줬으니까 일단 그리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모작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되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뭐 그런 만족감만 느끼는 거고 시간만 보내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제가 깨우친 생각인 게 아니고 현대소설의 교과서라고 하는 대작가 톨스토이가 쓴 학교는 아이들의 실험장이다 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실험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로빈슨 크루소 같은 완성도 높은 문학을 읽게 했다. 내용에 대해 발표를 시켰을 때 다시 말할 수 있는 아이는 5%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수께끼집이나 미녀집, 영웅담 같은 책은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고 집에도 가져가고 외우기까지 하더라. 심지어는 서로에게 영웅담에서 따온 별명까지 붙여줬다고 해요. 자신이 흥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배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톨스토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이케아에서 가구 사면은 가장 관심 가는 게 뭘까요? 가구 조립 설명서잖아요. 이게 평소 나한테는 뭐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독자님 앞에 물고기 도감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지구상의 어류 종류를 담은 평범한 백과사전이에요. 이것을 읽으신다면 잘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냥 관심도 없겠죠. 라면 물 끓는 거 기다린다거나 은행에서 내 차례 기다린다거나 시간 때우는 거 아니면 어쩌면 평생 읽을 일조차 없는 책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독자님이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브 같은 낚시게임 팀에 들어간다? 그리고 수습사원에서 정사원이 되는 테스트가 무작위로 출제되는 물고기 10마리를 그려야 된다. 그럼 어떨까요? 아까 그 책 다시 가져와야죠. 아니 사야죠. 사서 밤새 따라 그리지 않을까요? 물고기 도감책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내 상황이 그 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뿐이죠. 상황만 바뀌었을 뿐인데 독자님은 아마 웬만한 물고기는 다 그릴 수 있는 어류 자판기가 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고 뭐가 필요한 시점이냐에 따라서 강아지 응가도 약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강아지 응가까지는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이 마테란 인간이 또 어그로 끌고 있네. 넥슨 주식 좀 사셨나봐요. 낚시 좀 그만하고 필요한 말만 하시죠? 네. 어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필요한 것만 그린다입니다. 내 그림의 문제점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작 대상을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씩만 그리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무릎 그리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무릎이 잘 표현된 그림을 찾고 무릎만 그리는 거예요. 꼭 형태 같은 고민이 아니더라도 갑주가 멋있어서 골랐던지 덩어리 표현이 좋았던지 아니면 색감이 좋았던지 내가 못하는 부분을 알았잖아요. 그런 모작할 그림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부분만 모작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항상 모작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렸었거든요. 시간 잘 가죠. 이유도 없고 그냥 다 그리면 좋겠지, 도움이 되겠지 했었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작은 필요한 부분만 딱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한 부분 발음 꼬이는 거 연습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다 부르면 시간 아깝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연습하는 거죠. 그래야 적은 시간에 많은 샘플을 그려볼 수 있고 그만큼 나에게 흡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림 하나에 한 부분만 그리면 된다고? 개꿀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려야 하는 양은 확 줄었죠? 근데 퀄리티는 확 올려야 돼요. 보통 모작하라고 하면 저도 그랬었어요. 그냥 실루엣이랑 내부 디테일 대충 하고 그냥 비슷하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효과 없습니다. 정말 똑같이 그려야 돼요. 옆에 딱 놨을 때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해서 뭐가 진짜고 뭐가 모작인지 모를 정도로 그려봐야 돼요. 싫은데요? 마태님이 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제가 만다리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항상 저는 과학적, 문헌적 근거가 있잖아요. 이과 감성 아티스트죠. 정소연 저자의 성공하는 포트폴리오는 따로 있다라는 책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선 하나, 면 하나도 똑같이 그려보는 모작을 통해 하지만 원 디자이너의 고민을 추적할 수 있다. 고민의 추적이라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색을 썼나, 왜 여기서 면을 분할했나 하는 디자이너의 판단의 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픽셀 하나하나까지도 똑같이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디자이너의 역추적은 완벽하지 않다. 역추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점 하나까지 똑같은 모작이어야지만 비로소 디자이너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모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그릴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부담 느껴지고 그러시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똑같이 그리는 거는 시간만 들어가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딱히 실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미적 센스가 폭발해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만 무한정으로 주어진다면 중학생 아니면 할머니,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선에서 멈춰왔었던 거죠. 저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대충 그리고 늘어나는 장수를 보면서 와, 나 진짜 되게 열심히 하네 막 뿌듯해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뼈 때린다고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똑같이 그린다는 건요. 모작도 제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도 많은 일이라는 거죠. 세상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비슷한 목표의 동지가 있다면 이 외로운 단계를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동료가 없다고요? 그럼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죠. 제가 독자님의 고민을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3D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왜 갑자기 3D냐고요? 근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는 그림은 2D잖아요. 그냥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그 납작한 부피가 없는 평면이죠.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2D는 XY축으로 볼 수 있는 형태죠.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네. 하여튼 이게 공간 개념인 거예요. 저는 뇌수술로 공간감이 날아가긴 했지만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우리가 그림으로도 사람을 그리지만 실제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죠? 원형의 머리가 있고 사각박스 형태의 몸통이 있고 그 몸통에 원통 형태의 팔다리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양감이 있는 도형 형태죠. 결국 그림이라는 거는 이 3D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을 2D인 종이에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느냐 이걸로 묘사의 정도가 있는 거고요. 하이퍼리얼리즘 같은 그림은 마치 진짜 막 내 앞에 인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X, Y, Z의 형태를 평면인 XY로 옮겨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어렵죠? 이 부분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대단한 지적 능력이 있으신 거고요. 아마 호모 사피엔스에서 진화한 다음 인류인 호모 데우스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알고 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소실점에 대한 얘기거든요. 더 어렵다고요? 하여튼 만약에 헬멧을 모작을 한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격자 있는 종이, 모는 종이 같은 건데 가로 세로 줄 그어져 있어갖고 네모 되게 많은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헬멧 위에 올렸다고 볼게요. 헬멧의 정수리에서 귀까지 곡선이 격자 첫째 칸에서 셋째 칸까지 곡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면요. 내 연습장에도 똑같이 격자를 그리고 첫째 칸에서 셋째 칸까지 곡선을 그리면은 이제 형태를 옮겨온 거잖아요. 현실에 존재하는 헬멧의 외곽선을 따라 그린 거죠. 이 부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선은 외곽선을 따라 그리되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평면이 아닌 3D 입체로 존재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 돼요. 조금 어렵죠. 맞아요.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프링글스 있잖아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한번 360도로 회전을 시켜보시면 어때요? 이게 막 얇은 종이 형태로 회전되지 않잖아요. 길다란 원통형의 윗면도 있고 옆면, 아랫면도 있고 머릿속으로 보이시죠? 안 보인다고요? 이거 안 보이면은 안 보이면 어떡하지? 실제로 봐야죠. 그러면 한마디로 지성을 가지고 모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모작해봤자 백날 의미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고요. 제가 그랬었고요. 그래 이제 모작은 알았어. 근데 막상 창작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래도 꾸역꾸역 다 그리고 나면 모작한 그림이랑 그냥 비슷한 그림이 나올 뿐이다. 이걸 내 그림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쵸? 모작을 할 땐 잘 되는데 그걸 응용해서 창작한다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작에서 멈추시면 그건 창작이 아니라 표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인용했던 성공하는 포트폴리오는 따로 있다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실력이 올리는데 모작은 좋은 시작이다. 레퍼런스의 장점을 연구해서 나의 생각을 담아 디자인을 개선한다. 즉 모작에서 시작해서 개선으로 끝나야 한다. 모작에서 멈추면 그건 표절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모작에서 시간을 들여 나의 디자인으로 승화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표절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려볼게요. A를 A로 그렸어요. 표절이죠? A와 B를 합쳐서 AB로 그렸어요. 표절입니다. A를 보고 C를 그렸어요. 이게 인정되는 창작입니다. 다 알죠. 창작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표절하고 싶어서 표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창작이 정말 어렵죠. 디자인을 잘한다라는 게 바로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본질인 거잖아요. 그 편차가 바로 연봉의 편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히 제가 막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강사했을 때 학생들에게 시켰던 방법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린 대로 모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력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 다음 레벨, 모작으로 시작해서 개선으로 끝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작을 또 해보세요. 같은 그림으로요. 그리고 뭔가 여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부분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문양이나 갑주 디자인 같은 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긴 머리를 짧은 머리로 바꾼다, 이런 걸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같은 그림을 모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로 바꾼 거에 묶고 더블로 가는 거죠. 하나 더 덧붙여서 귀걸이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더 붙여서 이번엔 바지를 반바지로 바꿔본다던가, 눈꼬리나 눈썹 각도를 바꿔본다던가, 어깨에 방어구를 하나 붙여본다던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덧대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같은 그림을 모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7가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거를 다른 그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창의력 빌드업을 하는 거죠. 막 처음부터 막 술술 뭐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쉽기는요, 힘들죠. 그런데 그림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늘잖아요. 나루토 보세요. 내재된 구미호의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또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일단 아무거나 그려라. 뭐라도 그리면 선 긋는 능력이라도 느는 거 아니겠냐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거는 저처럼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 힘든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행동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모작이라는 게 그림을 이해하고 자시고 뭐 원리를 이해하고 뭐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의미 없이 연필로 막 선을 이렇게 찍찍 긋기만 하는 행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림으로 모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같은 에너지로도 훨씬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극한의 효율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모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지금까지 보셨으면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모작은 사진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림으로 해야 돼요? 또 나는 좋아하는 그림체가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돼요? 실사체, 캐주얼, 동화체, 극화체, 셀화, 무태, 반무태, 그냥 잘 그린 건 다 좋은데 어떡하죠? 어떻게 하냐면요, 다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하시면 됩니다. 마태님, 1살 더 먹더니 노인병 오셨어요? 정말 다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여러 장르를 따라 그리다 보면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비로소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리스크가 아닌 가능성을 선택해라. 인생은 어떤 리스크를 선택하는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어떤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지로 결정된다. 저야말로 좋아하는 게 정말 많아요. SD도 좋아하고 캐주얼, 실사, 제 인스타를 보시면은 이 인간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지? 싶으실 텐데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2등신에서 10등신까지 취향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그래 너로 정했어 하고 하나로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 요즘 뭐하죠? 스케치만 하잖아요.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저는 스케치를 가장 좋아했던 거죠. 마태님 비겁한 변명 마시고 그냥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내 마음을 때린다 하는 그림이 있으시면 다 그려보세요.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하나로 좁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죽어라 모작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시간 다 날린 거냐, 그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저는 마치 1년을 시궁창에 버린 것 같아갖고 한동안 우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래요. 어쩌면 모작을 제대로 하는 법을 깨달으려면
1년이라는 시간에 절대값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날릴 걸 날렸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 있으시죠? 모작을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 머릿속에는 무궁무진한 우주가 있고 생각나는 대로 그리다 보면 느는 거 아니야? 그게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영상에서 모작을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고 제 경우처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도 해요.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모작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워낙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작은 전통적으로도 실력을 키우는 인증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은 바로 자료 수집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한다는 관점도 있어요. 인체의 구조가 궁금해가지고 시체 해부까지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림에서 필요한 문제와 자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대서 자기 화풍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모작을 향한 창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최고의 천재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료를 참고하고 재해석하는 모작을 통해 실력을 키운 거죠. 이제 모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당장 남들이 한다니까 하는 모작은 멈추시고요. 내 그림의 문제하고 연결된 해결이 담긴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그림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핀터레스트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핀터레스트는 그림이 모여있는 사이트인데 세상에 모든 그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양은 돼요. 만약에 내 그림의 문제가 팔뚝이 고무막대처럼 밋밋한 게 문제라면 아나토미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머리카락을 그리기가 힘들었다. 그러면 헤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매력 있는 아트를 찾았다면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는 핸드폰에도 어플을 깔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찾는 문제점이 머릿속에서 휘발되기 전에 답을 찾고 그림을 대입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순전히 속도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요점 정리 해볼게요. 첫 번째, 내 그림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의 해결이 담겨있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모작을 한다. 두 번째, 모작할 때는 어떤 게 원본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그린다. 세 번째, 평면에 그리는 그림이지만 3D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그린다. 마지막, 모작을 모작에서 멈추지 말고 응용해서 창작으로 이어간다. 끝? 이렇게 정리하니까 확 와닿지 않으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다 보시면은 컴퓨터에서 메모장을 열어보세요. 내 그림도 하나 열어보시고요. 그림을 천천히 한번 뜯어보세요. 내 그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3개 정도 적어보시고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고르셔야 하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각 문제에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점수를 가진 문제부터 해결해 보는 거죠. 머리카락이 레고 머리 떡진 거 마냥 딱딱한 게 문제면은 핀터레스트를 여시고 헤어스타일이라고 키워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이미지 중에 자연스럽고 가벼워 보이는 헤어의 그림을 한 장 고르셔서 머리카락만 그려보는 거예요. 예쁜 그림이 너무 많아요. 못 고르겠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점수를 매겨서 골라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헤어를 모작을 하고 다음 날에는 긴 머리에서 양갈래 묶음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 날에는 묶은 머리에 꽃 모양 머리핀을 달아보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씩 변형하면서 추가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그 그림과 처음 그림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많이 다르죠? 처음에는 그림에서 계속 다른 사람의 향기가 나기도 할 거예요. 이때는 그냥 혼자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부터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독자님의 그림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기술력까지 향상이 된다. 그럼 존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작에서 멈추시면 그냥 표절로 끝나는 거라는 거? 내 진정한 그림을 연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의 그림처럼 되는 게 목적이 되면 파쿠리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정말 길었죠?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독자님은 모작이 그림의 실력을 올린다는 말에 진짜 의미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모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거의 거북이만큼 나이를 먹어서 저는 모작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20대 때는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잘 그리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잘 그리고 싶죠. 근데 저는 모작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따라 그린다고 정말 잘 그릴 수 있을까? 아, 난 쓰레기야. 나 죽어야 돼. 그림은 재능 있는 애들이나 그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참해질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내용을 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잖아요. 다빈치의 노트에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었다고 해요. 말해봐 레오나르도, 네가 도대체 제대로 한 일이 하나라도 있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르지 않았던 거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독자님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